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가 증산 2구역이죠. 증산 2구역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을 들여다보니까는 몇몇 분이서 임장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도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안 했고요.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내일 모레 11월 5일이 입찰일이죠. 먼저 사건 번호를 보면 서부 1개 2019 타경 50419 물건이 되겠습니다. 법사가 가격이 7억 7,600만원. 이 물건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감정평가가 낮게 저렴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물건이었습니다. 가격 시점은 이제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 시점이 2019년 2월 9일이더라고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감정평가서를 이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격 시점이 2월 9일이었고 2월 14일에 감정평가서가 완료되고 법원에 제출된 그런 물건입니다. 토지만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토지가 56평 7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에서 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된 상태였죠. 증산 2구역이 재개발 구역이고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2017년 6월 11일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2018년도 여름 무렵이면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고 제 기억에도 2018년도 한 6, 7월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물건이 철거된 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고요. 권리 분석 이제 등기부를 열어보았죠. 요즘에는 워낙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권리 분석은 너무 쉽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듣기에. 그래서 권리 분석은 직접 한 번씩 다 열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상 그렇다는 소리예요. 등기상 하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이 물건은 약간의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에요. 가시 때문에 감정평가가 법사가가 7억 7,600만원으로 저렴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잘 평가를 했겠죠. 그런데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 근처에서 바라보는 그 공인중개사의 시각이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억 7,600만원을 계산해 볼까요? 7억 7,600만원을 나누기 56평으로 하면 평당 1,887만원 1,387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시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보통 감정평가의 경매의 목적은 빚잔치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높게 감정을 해서 한 사람 입찰자가 누군가가 되고 나면 그 돈을 빚잔치를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보정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400만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 물건이 만약에 개발지가 아닌 상태에서 한 필지로 나왔다고 한다면 시세는 기본 2,500만원 가고 그 정도 가야 될 땅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감정평가가 너무 많이 저렴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어떤 물건 분석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물건은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이에요. 현재로서는 조합원이고 분양 신청을 당연히 했죠. 분양 신청은 84 E타입하고 59 A타입 두 가지를 했네요. 그러니까 입주권 두 개가 딸려오는 물건이죠. 1+1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조합원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경매 감정평가하고 달라요. 재개발에서 조합원들 감정평가,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금액이 6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누군가가 입찰을 봐서 낙찰을 본다면 이제 취득세는 당연히 나대지니까 4.6% 계산하면 되시고, 본인이 직접 등기하면 4.6% 하고 이제 어떤 인지세나 채권 할인액 좀 들어가겠죠. 법무사에 의뢰한다면 약 4.85% 이제 취득세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으면서 취득세가 한번 4.6% 기본 세율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입찰할 때 취득세가 또 발생하죠. 승계조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84 E 타입하고 59 A 타입을 했는데 분양 신청이 확정이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안전한 물건이죠. 84 E 타입 같은 경우가 조합원 분양 가격이, 조합원한테 주는 아파트 가격이 5억 2천, 59 A 타입이 4억 1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제죠. 11월 2일 날 조합에 지금 증산 2구역은 임시총회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정도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1+1, 두 개를 했을 때 조합원한테 주는 금액이 5억 2천, 4억 1천을 합하면 9억 3천이죠. 거기에서 이 물건에 대한 그 종전평가 금액이 6억 2,200이니까 그 금액을 차감하면 분담금이죠. 분담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셔야죠. 입찰을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입찰 금액 플러스 분담금 플러스 취득세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호수 추첨은 내년 2월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정이지만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 3, 4월 경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4월 달에 하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평당 2,297만 원이니까 약 평당 2,300에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비례율 100%가 맞춰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의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면 추가 부담금은 없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입주는 2022년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 정도 상태.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모레가 입찰일이죠. 저는 입찰 경쟁률을 5명 이내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 뭐 금액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쟁률을 5명 미만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대출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 금액이 모두 다 100%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취득세도 4.6%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 그리고 분담금도 고려를 3억 1천만 원이 향후에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죠. 공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입주권이 두 개가 딸린 물건이라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실익은 또 없어요. 세금으로 뺏길 부분이고, 아니면 세금을 절세하려면 길게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집어넣어서 뭐 8년 그 기간을 채워야만이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주택자들은 지금 청약시장이 뜨거운데 청약시장으로 가지 굳이 이런 물건을 덤비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 입찰을 할 수,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 현금 10억에서 10억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아니면 투자자라면 5년 이상 된 법인을 소유하고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덤벼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2,300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부담금은 없죠. 이런 부분은 있고요. 현재 아직 이제 내년 2월에 만약에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해야 되고 중도금, 잔금이 잡힐 텐데 그 비율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민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주권을 한 개 가지고 있던지 입주권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던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보통 중도금 40% 대출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이 비율로 잡힐 것 같은데 이건 예상치고요. 증산 2구역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1이잖아요. 1+1의 경우에 개인이 받던 어떤 사업주로 받던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6억 2,200이잖아요. 이게 종전자산 기준으로. 그러면 84 2타입이 5억 2천이라고 했으니까 5억 2천만 원을 차감 다 계산을 끝내고 가는 물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분담 59A 타입이 4억 1천이니까 거기서 3억 1천만 원을 쪼개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금이 준비가 안 된다면 연체시키면 되잖아요. 지금은 워낙 시중금리가 약하죠. 지금 조합원들 대상으로 집단대출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2%로 2.7 정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도금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미납 연체시켜야 되는 거죠. 미납하는 거죠. 그럼 지연가산금이 붙겠죠. 그래봤자 지연가산금 포함된 금융비용이 5% 초반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에 만약에 동호수 추첨을 하고 나서 중도금이 계약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담금 3억 1천만 원을 쪼개서 금융비용 계산하면 그 입주까지 지금 한 2년 남았거든요. 그걸 계산해보면 금융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얹혀가는 거죠. 미납시켜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1+1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입찰 금액도 고심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매각해야만이 차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물건들은 물론 대출이 안 나온다고 전제를 해보면 싸게 받아서 시세대로 판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증산 2구역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감정가 4억 7천만 원짜리가 1+1의 경우에 매매 금액이 12억 2천, 이주비 40%하고 유이자 2천만 원, 무이자 1천만 원을 생계한다고 보면 투자 금액이 10억 1천만 원.
뭐 취득세 충분히 집어넣어서 5%로 계산시켜도 6천만 원, 10억 7천만 원이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원 플러스 원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입찰 금액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금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끌고 가면 당연히 돈 되죠. 그래서 현금 부자가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매 물건이고요. 다만 이 물건은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있다. 그 가시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등기상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이다. 이 정도. 뭐 경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경매지 말고 재개발 아시는 분들은 쉽게 보일 수 있는 가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경매라는 것이 물건을 보고 낙찰을 하지만 상대편이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인 증산 2구역 내에 원 플러스 원 좋은 경매 물건이 감정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내일 모레가 입찰이에요. 개인적으로 많이 얼마에 낙찰을 줄까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면 들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저는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 많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것은 지금 재개발 쪽에 몰리는 수요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이쪽은 이제 상암수색 부도심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DMC 구간부터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만나는 중심점에 DMC 6호선역이 있죠. 공항철도역도 있고 경의중앙선역도 있는데 그 DMC 구간부터 쭉 한정거장 올라가서 경의중앙선인 수색역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수색교까지 약 22만 제곱미터의 큰 땅을 갖다가 이제 부도심 개발을 하는 거고 그걸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질 부분이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완전하게 부도심의 형태를 갖추겠네요. 지금은 상암 업무시설만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재개발 수색증산 뉴타운으로 보면 재개발 옆에 바로 DMC역 앞에 있는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엔 재건축으로 이어지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가재우 뉴타운까지 그 수색로를 따라서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완성이 되고 그럼 이쪽에서 가장 이제 부족한 것이 상업 업무 문화시설 또 주민 공동체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역세권 개발해서 그리고 또 한전 부지 약 17,000평 있죠? 그것이 향후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이 서부권의 그 부도심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게 서부권의 중심이고 부도심을 개발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타 구역들 대비해서 아직은 금액이 조금 밑에 쪽에 있다.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서울 시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가파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있고 개발 호재들이 시차를 두고서 차곡차곡 우리 눈에 현실로 비춰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라면 증산 2구역에 있는 원 플러스 원 나대지 경매 물건에 적극적으로 입찰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레고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